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도 현대모백스 굉장히 잘 받쳤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5%대의 상승을 만들어 내줬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어깨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짚어봐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부분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는 시점부터는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로봇이 튀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리면서, 자, 오늘 찍었었던 가격인 바로 이 32,45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돼 있었고,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킬 수 있는 그 판단일 자체가 오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현대모백스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54,400원이라는 가격대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횡보와 가격 조정을 가져갔었던 이 현대모백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파 흐름 보여주면서 신고가 치고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현대모백스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일단 바로 이 32,450원이라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체크를 해봐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내용의 공시가 떠줬었던 이 현대모백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이유 자체가 초장기 플러스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불건전 요건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제 요건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 판단일이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에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우리 이 세 번째 요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라고 써져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근 15일 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면 안 되다 보니까 4월 10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체크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4월 10일이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로 이렇게 진행됐었던 박스권 내에서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는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의 종가가 얼마라고 보시면 되냐면, 보시다시피 32,400원이었는데 오늘 32,45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투자 경고를 수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들었었던 주체가 바로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순매수 차트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현대모백스를 매입을 했었던 프로그램, 막판에 살짝만 밀어줬어도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었는데, 막판까지 끝까지 돈을 질러봐 주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투자 경고를 수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화요일장은 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일장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또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2,450원 언더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지만이 투자 경고를 수년시키는 것을 회피하면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놓고 그 이후로 급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바로 이 현대모백스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로봇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회된 숄더를 한번 만들어 내준 다음에 상승을 연출해줄 때 새만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고, 최근의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 주면서
들어오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45조 성과급 압박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로봇 도입 빨라지나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이 노조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적으로 이 노조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하면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사람을 자꾸 고용하니까 이렇게 노조 문제가 생겨버리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봇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그 이슈 자체가 바로 이 노란봉투법의 시행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이 3월 10일 날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로봇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찔러놓고 빼버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터져나오는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엔비디아와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한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속보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 자체가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까지 튀어서 올라가면서 사실 여기서 다른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뚫고 헐헐 날아갔었던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를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다 더불어서 바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휴머노이드 협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때마침 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역대급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지금 찌르고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 상황과 수급이 돌아오는 날에는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갈 때 이 LG전자도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으면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치고서 올라갈 때는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도 트라이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이 LG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했을 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준봉 양봉을 하나 출현을 시켜줬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다져주면서 굉장히 수상하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으면서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흐름을 다져봐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에 가로막혀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닐지 걱정하면서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매수 타점을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영상 초반에 살짝 짚어봐드렸다시피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렇게 무서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결정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정지 전무 현대모백스 주식 전량 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임원이 매도하고 있었던 사태가 벌어졌었던 바로 이 현대모백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월 13일과 14일에 걸쳐서 현대모백스 보통주 31만 5천 주를 매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매도로 정전무의 주식 보유수는 0주가 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월 13일과 14일의 차트 상황을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이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지분 매각을 하고 있었던 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봉 하나를 만들어 내봐주면서 절반 구간을 잘 지켜내주고 있었던 현대모백스, 굉장히 우리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임원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받아간 주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구간에서 현대모백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 이 현대모백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준봉 캔들 2개를 만들어 내준 다음에 그렇게 기준봉 하단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수복해주는 날이 바로 이 11월 2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저 구간에서 이 현대모백스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의 현대모백스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11월 28일 날 현대모백스를 9,40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현대모백스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 윗꼬리 운봉 시가 이탈 패턴에서는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바로 1월 2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보시다시피 1월 23일 날 현대모백스를 46,80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4월 23일 날 현대모백스를 29,75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4월 23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달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렇게 기준봉이 하나 출현해준 이후로 절반 구간을 잘 지켜내봐주고 있었던 현대모백스기 때문에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약간 수익권에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매도 타점 안내드리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준봉 매매법에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준봉 하나를 세워놓고 절반 구간을 잘 지켜내주면서 반복적으로 이 구간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튀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앞전에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현대모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현대모백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제가 이 현대모백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현대모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모백스는 굉장히 월봉상으로 놓고 봐도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꺾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그러니까 5일선 부근에서 바짝 슈팅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상승이 진행됐었던 이 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현대모백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현대모백스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쌍봉 찍고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들어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굉장히 수상한 이유 자체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거래량 부분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시계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로봇 시장이 일경이 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전고점 부분을 먼저 찔러놓고 뺐다가 이렇게 매집의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지지를 받아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굉장히 로봇 종목들이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하게 윗단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한번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못 막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데,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을 출현을 시켜준 다음에 거래량 없이 하락을 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주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입하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달려들어서 이 현대모백스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힘을 응집하고 있었던 현대모백스이기 때문에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무섭게 튀어서 올라갈 거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 경고 해제를 못 시켰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는 여기가 가장 최대 매물대로 찍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찌르고 빠지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찍는 구간에서는 이번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 잡아가야지만이, 앞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 타점을 이런 구간에서 놓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5월 4일이니까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개월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었던 적이 분명하게도 있었던 바로 이 현대모맥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현대모맥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현대모맥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현대모맥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